2025년 9월 2일 화요일입니다. 뉴스핌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이 시각 픽입니다. 매일 이 시간 저희가 국내외 주요 현안들, 그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엄선해서 전해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소식은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소식, 그리고 미국과 인도의 무역 갈등, 또 국내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수사, 곧 발표될 주택 공급 대책 등이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좀 자세히 풀어보죠. 먼저 북한 소식부터 볼까요? 노동신문 보도를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 초청으로 어제 평양을 출발해서 오늘 새벽에 전용 열차로 국경을 넘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3일에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기념행사 참석 목적이죠. 이게 2019년 이후니까 6년 만의 방중입니다. 6년 만이요. 조용원, 김덕훈, 최선희, 김성남 주요 간부들이 다 같이 갔네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요. 김 위원장이 행사에서 혹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 푸틴 대통령이요? 네. 이게 지금 북중러 밀착이 굉장히 가속화되는 그런 국제정세 속에서 이번 방중이 갖는 지정학적 의미, 이걸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북중러 관계가 더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다음은 미국 소식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도와의 무역 관계를 재앙적이라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던데요. 네, 맞아요. 트루스 소셜 통해서 미국은 인도에 거의 팔지 못하는데 인도는 우리한테 엄청 판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인도의 높은 관세 문제하고 또 러시아산 석유나 군수품 구매하는 거, 이것도 문제 삼았고요. 이게 그냥 나온 말은 아닐 텐데요. 그렇죠. 최근에 인도가 중국, 러시아하고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나온 발언이거든요. 사실 미국이 지난달에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한다고 해서 총 50%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아, 벌써요? 네. 그러니까 양국 관계가 지금 순탄치 않은 거죠.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주요 강대국들 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재편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내로 눈을 좀 돌려보죠.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팀 수사, 이게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그 집사 게이트 의혹이라고 불리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 관련해서 조용탁 IMS 모빌리티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조 대표 같은 경우는 혐의가 배임이 한 32억 원, 횡령이 약 35억 원 정도 되고요. 액수가 상당하네요. 배임, 횡령.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오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하고 그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특검팀이 소환조사합니다. 아, 서희건설 회장요? 이분은 어떤 의혹이죠? 이 회장이 김 여사한테 한 6천만 원대 목걸이 같은 고가 선물을 건네고 그 사위에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인데요. 이게 또 이 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한 상황이라서요. 자수서까지요? 네. 그래서 특검에서는 이제 뇌물수수 여부라든지 청탁 경위 이런 걸 집중조사할 방침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지금 보도된 내용과 특검 수사 진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어떤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네, 물론입니다. 아무튼 이 두 사건 모두 결과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추가 주목되는 상황이죠. 우리 사회의 어떤 공정성, 투명성 문제하고도 관련이 깊고요. 경제 쪽으로 넘어가서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했다, 이 소식도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에 발표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아무래도 핵심은 공급 속도를 좀 높이고 물량을 확대하는 데 맞춰질 것 같아요. 공급 속도와 물량 확대요? 네, 지연되고 있는 3개 신도시 사업 속도를 좀 내고 용적률 상향 같은 거요. 같은 땅에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물량을 늘리는 방안, 그리고 용산 유수지 같은 도시만에 놀고 있는 땅 있잖아요. 그런 유효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게 주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4개 신도시 신설에는 선을 그었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 이런 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기부채납 비율 같은 게 높아지면 실제 사업성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기부 채납이요? 개발이익 일부를 내놓는 거 말씀이시죠? 또 나옵니다. 주택시장 관심 있는 청취자분들은 이런 구체적인 내용하고 실효성을 잘 따져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국내외 소식들을 쭉 짚어봤는데요. 북한 문제부터 미국, 인도 관계, 또 국내 정치 현안, 경제 정책까지 정말 다양한 영역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다 각자 다른 사건 같아 보여도 사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국제 정세 변화가 국내 경제나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또 국내 정책이 국제 관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모든 게 좀 얽혀 있죠. 네. 이런 연결고리를 좀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핵심을 잘 짚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이 시각 픽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세상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청취자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질문을 던져보고 싶으신가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